저당권 이제 그 19번부터 볼 겁니다. 저당권. 저당권이 있습니다. 저당권. 저당권은 절대 의의가 갑이라는 사람이 있다, 건물이 있다. 그럴 때 을이라는 사람한테 돈을 꾸죠. 이게 이제 피담보채권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저당권자입니다. 저당권자. 저당권자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아니면 부동산이 병거일 수가 있어. 이거를 물상보증이라고 그래. 물상보증인 소유 또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저당권자는 점유를 이전받지 않죠. 점유를 이전받지 않고 있다가 변제기에 돈을 갚지 않으면 견장권자가 경매 청구해서 우선 변제받죠. 우선 변제받는 권리를 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 이게 저당권이라고 해요. 그럼 이제 판례가 원래 채권자가 저당권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 채권자가 저당권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근데 돈은 채권자가 꿔줬는데 저당권자가 제3자가 될 수가 있느냐. 즉 아들이라고 봅시다. 아빠가 돈 꿔주고 아들이 저당권자가 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채무자, 저당권자, 제3자 사이에 판례가 세 사람이 합의하죠. 원칙은 안 되지만 합의하고 이 채권을 아들한테 귀속시킬 의사가 있다면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3자도 저당권자가 될 수 있는 예유가 있다. 예유가 있다. 그 다음에 채무자, 이 채무자가 돈을 꾸고 간 사람이고 돈은 꾸고 간 사람은 갑이지만 그 집주인은 물상보증인은 사실은 채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책임은 져야 되죠. 경매 청구했을 때 아무 말이 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두 번째, 요게 성립입니다. 저당권 성립은 186조에 따라서 또는 187조에 따라 성립하죠. 186조에 따라서 성립할 때 설정 계약을 하고 등기까지 해야 되죠. 등기까지. 요 등기 부분에 만약에 저당권 등기를 해놨는데 이 저당권이 불법 말소됐어요. 불법 말소됐어. 자, 불법 말소됐다면 말소 회복 등기 해야 되죠. 말소 회복 등기 해야 되는데 회복 등기 하지 않았어. 그리고 다른 사람이 경매에 들어가서 타인이 제3자가 경락을 받았어. 제3자가 경락 받아버렸어. 이때는 그 이후에 말소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겠죠. 그래서 등기가 불법 말소됐을 때 바로 말소 회복 등기하지 않고 제3자가 경락 받은 후에는 말소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이것도 법률행위를 해야 되잖아요. 법률행위니까 저당권 설정 계약입니다. 저당권 설정 계약은 처분행위야. 처분행위니까 이거는 권한 있는 사람이 설정 계약하죠. 그리고 이 처분행위도 법률행위니까 우리가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가 있겠죠. 이런 것이 다 기출 문제입니다. 기출 판례고. 그 다음에 효력이겠죠. 효력은 첫째가 피담보 채권의 범위겠죠. 피담보 채권의 범위입니다. 피담보 채권의 범위는 360조 근거조문을 근거로 자 원본 가져오죠. 원본 가져옵니다. 이자 가져오죠. 이자는 무제한 가져오죠. 경매 들어가서 우선 변제 받을 때. 그 다음에 위약금 약정을 했다. 위약금도 저당권자가 가져오는데 요거는 등기해야 가져옵니다. 저당권자가. 근데 만약에 지연이자 또는 지연배상이라고 합니다. 지연배상은 1년분만 가져오는데 지연이자 1년분이라는 것은 채무자가 1년분만 갚을래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결국 제3자가 있을 때 후순위권자가 있을 때 후순위권자를 보호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채무자는 1년분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다 갚아야 돼요. 그 다음에 실행비용을 담보합니다. 실행비용을 담보한다. 이거는 등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등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목적무로 범위입니다. 목적무로. 자, 목적무로 범위인데 목적무로 범위에서는 자, 부합물, 종물에 미친다는 358조가 있어. 그래서 첫째가 부합물에 미친다. 부합물에 미친다. 부합물에 미친다는 것은 판례가 만약에 집에다가 저당권 설정했어. 집에다가 저당권 설정했는데 여기에 옥탑방을 하나 옥탑방을 만들었어요. 옥탑방. 그러면 옥탑방은 부합물이죠. 그럼 저당권 효력은 옥탑방에 효력이 미치죠. 그죠? 아니면 토지에다가 저당권 설정해서 토지의 저당권. 그러면 저당권인데 여기에 나무가 있어. 나무는 부합물이죠. 나무에도 미치죠. 근데 조심할 게 만약에 이 나무가 임목법에 별도로 임목 등기가 되어 있다. 그럼 별개 부동산이죠. 그러면 이때는 미치다 안 미치다? 안 미친다. 그죠? 이게 농작물이다. 그러면 토지의 저당권은 농작물에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부합되지 않습니다. 물론 성숙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가 종물에 미치느냐? 종물에 미친다. 종물이라는 것은 일식집에다가 저당권 설정할 때 일식집의 수족관 같은 거, 수족관 미치죠? 근데 판례는 종된 권리에도 미친다. 종된 권리에도 미친다는 판례가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토지가 있고 이 토지에 을이 지상권 설정했고 임차권 설정했다. 임차권자나 지상권자가 건물 지었다. 근데 건물을 건데 융자를 받았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저당권자입니다. 그럼 이 저당권 효력은 건물을 소유를 목적으로 지상권, 임차권에 미친다는 거죠. 종된 권리에 미칩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파트에 301호에다가 저당권 설정했다. 그럼 나중에 취득하는 대지권에도 미치죠. 대지권에도 미칩니다. 대지사용권에 미칩니다. 그래서 전유 부분에 저당권은 나중에 취득하는 대지권에 미치는 게 다 종된 권리도 미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과실에 미치느냐. 이 과실에는 원칙이 미치지 않아. 근데 압류 후에 미칩니다. 압류에 미친다. 근거 조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토지의 저당권이 건물에 미치느냐. 토지의 저당권은 건물에 안 미치죠. 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일괄경매 청구가 나옵니다. 일괄경매 청구권이 나옵니다. 365조. 그러면 토지가 있는데 을이란 사람이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저당권 설정하고 설정자인 갑이 건물을 신축했어. 그리고 갑이 신축하고 갑이 소유하고 있어. 그럴 때 저당권자는 열받잖아요. 그러면 같이 경매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괄 경매 청구할 수 있다. 그렇지만 토지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 받지만 건물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없다. 그리고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소유하고 있어야 되지. 이 갑이란 사람이 이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 그럴 때는 소유하고 있지 않죠. 일괄 경매 안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른 지상권자인 B가 건물을 신축했다. 그러면 일괄 경매 안 되는데 그 B로부터 설정자가 샀어, 건물을. 그러면 소유하고 있죠. 일괄 경매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할 수 있다고 그랬지 권리지 의무가 아니니까 토지만 경매 청구 가능합니다. 토지만 경매 청구했을 때 병락받은 병이 갑한테 철거해. 그러면 철거 못해라고 하면 법정지상권 주장해야 되죠. 근데 설정 당시에 건물이 없었죠. 그러니까 법정지상권 인정하지 않고 그때는 철거해야 됩니다. 철거해야 된다. 그래서 일괄경매 청구권이 이 문제가 나옵니다. 토지 건물주가 연결돼서 그 다음에 목적물 범위까지 여기까지 좀 정리하고 문제를 보고 또 정리를 합시다. 19번입니다. 저당권에 관해서 틀린 걸 고르시오. 저당권은 저당권의 객체, 지상권은 저당권 객체가 될 수가 있죠. 마크 쳤어요. 네. 했습니다.
1번입니다. 1번은 맞고요. 2번 저당권은 그 단번 채권과 분리해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죠. 2번이 틀렸죠. 저당권은 단번 채권 시효로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합니다. 맞습니다. 저당권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부동산의 종물에도 미치죠. 맞습니다.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부동산에 유익비 지출했을 때는 우선상환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건 좀 이따 할고요. 제3취득자. 그 다음에 20번입니다. 법률이나 규약에 규정, 별도 약정이 없은 경우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걸 다 고르시오. 그러면 저당물 기억, 저당권의 목적인 건물에 증축돼서 효용이 없는 부분, 아까 옥탑방이죠? 부합물이라고 그랬습니다. 미칩니다. 건물을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이 건물에 대해서 설정한 경우에 토지 임차권은 종된 권리죠? 미칩니다.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에 대해서 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후 전유 부분의 소유자가 나중에 취득하게 된 대지 사용권에도 종된 권리죠? 미칩니다. 다 미치죠? 기억년 디귿. 그 다음에 21번 저당권자가 인정되지 않는 걸로 고르시오. 물상대입권 인정됩니다. 우선변제권 인정되고요. 저당권 자체에 대해서는 반환 안 되죠. 원래 점유가 없었으니까 반환 안 됩니다. 방해제거 예방만 가능하고 피담보 채권 처분권 인정되고 배제 청구권 인정됩니다. 22번 저당권에 관해서 옳은 걸 고르시오. 저당권 설정 전에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가 저당권 실행으로 매각됐습니다. 그러면 지상권은 설정 전이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래서 원래는 이게 용익공과의 관계에서 최선순위 저당권 이걸 말소기준 권리라고 그러죠. 이게 최선순위 말소기준 권리를 기준으로 해서 그 앞에 들어온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대항력 갖춘 임차권은 경매가 되더라도 경락인 인수해야 돼요. 인수해야 되니까 소멸하지 않아요. 근데 최선순위 저당권보다도 이후에 들어온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대항력 갖춘 임차권은 경매가 들어가면 삭제돼요. 삭제되니까 소멸하니까 인수할 필요가 없죠. 네? 그러니까 저당권보다 먼저 들어온 지상권은 살아남는 거야. 이게 최선순위 여기 말에는 없지만 여기서는 저당권 전에 들어왔다고 했으니까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 소멸 후 이건 판례인데 피담보 채권이 소멸했다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저당권은 무효라는 거죠. 근데 그 말소 등기 전인데 피담보 채권의 전부 채권을 받았어. 전부 명령을 받았어. 자, 이건 뭐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건물이 있어 이렇게.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 1억 있고 이 저당권 설정해 놨어. 이 저당권 설정해 놔서 이렇게 이게 1번 읽구상 1번 저당권 설정해 놨는데 을이 돈을 갚아버렸단 말이에요. 갚았으니까 이게 제로니까 이게 무효죠. 이게 말소해야 돼요. 말소 전인데 문제는 병이란 사람이 이 을한테 1억의 금전 채권이 있어서 돈을 안 주니까 대금 반환 청구 소송에 판결문을 가지고 있어요. 판결문을 가지고 있어요. 그 판결문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의 재산을 추적해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다른 재산 없고 갑이 을한테 을이 갑한테 받을 채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저당권까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 무효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판결문에 기해서 야 판사님 내가 판결을 받아놨거든요. 그러니까 요 1억을 나한테 넘겨주세요 라고 전부 명령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넘겨주세요 하려면 이걸 묶어야 되겠죠? 압류라 그래. 압류 및 전부 명령을 신청해 실무상으로 이걸 신청하면 일주일 이내에 나옵니다. 명령서가. 그러면 이 명령서가 이 갑한테 송달이 돼요. 송달이 되죠. 이 제 갑을 이 사람은 사실은 채권자죠. 이 사람은 채권자. 법률 용어. 요 채권자의 을은 채무자죠. 채무자고 요 사람은 제3채무자라 그래. 제3채무자. 제3채무자 실무상
제3채무자. 그러면 요 송달이 되는 순간, 요 1억이 요렇게 넘어가 버려요. 병가가 돼버려요. 이게 전부명령이야. 실무상 일주일 내에 송달이 돼요. 그러면 1억이 넘어왔으니까 채권이 넘어왔죠. 채권이 넘어오니까 아까 부종성, 수반성에 따라서 저당권도 넘어오겠죠. 그죠? 그럼 나 전부명령 받았으니까 이 전부명령 기초로 등기소에다가 부기등기 이전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관은 전부명령 받았잖아. 받았으니까 채권이 병거죠. 병거니까 저당권 넘겨오겠죠. 부기등기로 이전 등기하는 거예요. 1-1번 저당권이죠. 이렇게 병이 쾌재를 부르겠죠. 그죠? 그러나 아쉽게도 이거는 무효죠. 이건 안 되죠. 저당권 취득할 수 없어요. 다시 읽어보면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했습니다. 말소등기 전인데 피담보채권의 전부명령 받아서 저당권 이전 등기 부기까지 격려한 자는 저당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공동저당토입니다. 공동저 목적이 여러 개 중 일부 부동산 매각을 먼저 배당받습니다. 공동저당권자는 대금에서 전부 받을 수가 있습니다. 368조 2항.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만을 경락받아 매각 대금을 다 낸 자는 대지 사용권 취득하죠? 취득합니다. 아까 종물에 종된 권리에 미친다 그랬죠? 취득합니다.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저당권으로 부합물에 미친다는 민법 규정이 368조거든요. 의무규정이야. 의무규정.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죠. 그 다음에 23번 저당권은 물상대에 옳은 걸 고르시오. 대유할 물건이 제3자에 의해서 압류된 경우에도 물상대유성은 없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물상대유인데 요게 돈이잖아요. 보상금이나 저번 시간에 손해배상이라든가 보상금, 보험금 등은 돈이잖아요. 돈이 채무자 수중에 들어가기 전에 묶어야 되죠. 묶는 게 압류거든요. 압류인데 이 압류를 저당권자가 아니더라도 제3자가 압류하더라도 상관없어요. 묶는 거는 틀렸고 전세권을 저당권으로 했습니다. 저당권자에게 물상대유권이 인정되죠. 저당권에 전세권의 저당권도 가능하니까 물상대 인정됩니다. 물상대유라는 것은 우선 변제 받는다는 거예요. 가치 변형물에. 저당권 설정자에게 대유할 물건이 인도돼버렸어. 인도돼버렸으면 어떻게 됩니까? 인도됐다면 수중에 채무자에 들어갔다는 얘기 묶을 수가 없잖아. 그러면 물상대유 행사할 수 없죠. 인도된 후에는 저당권자가 압류하더라도 끝나버린 거야. 수중에 들어가야지는 묶어야 돼요. 그러면 행사할 수 없어요. 저당권자는 저당 목적으로 소실로 인해서 저당권 설정다가 취득하게 될 화재보험금에 대해서 물상대유할 수 있죠. 4번이 답이고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보상의 법률. 이게 공취법이라고 하는데 실무에서는 이 공취법이 사실은 재개발에서 있잖아요. 재개발에서 제가 이 법으로 그 수용 재개발에서 있잖아요. 수용이라는 것은 조합원이 아닌 사람들 현금청산자라 하는데 요 법을 근거로 해서 수용 절차를 진행해요. 수용 절차. 그런데 이 법은 협의 수용이 있고 재결 수용이 있거든. 근데 협의 수용은 매매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협의 취득했다. 협의 수용은 매매 대금으로 보니까 이때는 보상금에 대해서는 매매 대금으로 보니까 물상대유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재개발 쪽에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재개발 쪽에 가서 여기 대구도 그렇고 재개발 쪽에 공인 중에서 다 합격할 거겠죠? 하면은 이 재개발이 대부분이 제가 이제 했던 곳인데 약 2,400세대 그 아이파크가 돌았는데 그때 3만 평을 제가 수용 절차하고 철거까지 다 했는데 돈은 사실은요. 돈은 여러분들이 어떤 분은 그 재개발의 그 종합센터잖아요. 종합센터. 그러니까
이 재개발 단지에 들어가서 뭡니까? 입주권 있죠? 입주권 거래 목적으로 들어가고 나중에 이제 재개발이 끝나면 이제 저도 수용 절차를 할 때 수용을 하다 보면 그 입주민들의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입주민들은. 그래 그 사람은 왜냐하면 수용해서 조합원뿐만 아니라 비조합원들의 자료를 다 넘겨받아 가지고 조합원 아닌 사람 현금 청산자 곤란해서 거기에서 다 처리하다 보니까 조합원들 비조합원들의 자료를 전부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공인중개사가 접촉이 왔어. 그거 팔아라고. 자료 팔아라고. 그럼 자료를 팔으면은 그때 1,000만 원 준다 하던가? 1,000만 원 준다고 했는데. 근데 그걸 이제 팔아가지고 자기가 그거 장사하잖아요. 입주권도 팔고 뭐 그런데. 그게 나중에 문제 되면 골치 아프죠. 요즘에 통신보호비밀법이 있으니까. 어? 그래서 팔아라. 안 팔았는데. 그래서 공인중개사 분들은 이제 조합 관계에 저 같은 이제 수용업체라든가 아니면 이주관리업체라든가 이런 업체나 아니면 조합원의 누군가 해서 자료를 빼내가지고 장사하는 사람이 돈 많이 벌어요. 그것도 사업 능력이죠. 네? 조합 관련 관리, 뭐 총무라든가 뭐 경리라든가 뭐 하나 잘 사귀어가지고 조합, 근데 외부, 저같이 외주업체들은 잘 안 팔아. 왜? 나중에 문제되면 내가 그 돈 1,000만 원 먹고 내가 쇠고랑 차로 갑니까? 안 되죠. 네. 자, 그래서 봅시다. 그 다음에 24번입니다. 24번인데 저당권에 관해서 틀린 걸 고르죠. 다툼이 승팔해야 한다. 저당권자는 목적물 반환 청구권을 갖지 못한다. 맞습니다. 저당물의 종물에 저당권이 미치지 않는다는 약정은 등기하지 않더라. 이게 틀렸죠? 약정이니까 등기해야 되죠. 등기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본 반환이 2년간 지체되어 있습니다. 채무자는 원본 지연배상금 전부를 변제해야 말소청구할 수 있죠. 아까 지연이자고는 1년분이라고 그랬잖아. 1년분은 후순위권자를 보호하는 제도이지 채무자는 2년분, 3년 다 갚아야 돼요. 채무자는. 그 다음에 저당권은 그 담보하는 채권과 분리해서 다른 채권 담보로 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5번은 아까 지문 5번과 같고요. 25번 보세요. 저당권 성립 및 효력에 관해서 틀린 걸 고르죠. 장래의 특정 채권은 저당권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 채권도 가능하죠. 근저당. 물상대권 행사를 위해서 압류는 권리를 행사하는 저당권자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면 틀리죠. 제3자도 가능합니다. 틀렸죠. 저당 부동산에 대해 저당권 지상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제3취득자입니다. 저당권자에게 피담보 채권 변제하고 소멸 청구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건물 증축비용을 투자한 자, 이거는 목적물을 산 사람이 아니죠. 네? 이따가 이게 제3취득자 문제가 나오는데 제3취득자가 나오는데 이 제3취득자는 아까 용익권자와 관계에서 최선순위 저당권보다도 먼저 들어온 이 용익권자는 인수된다 그랬죠. 나중에 들어온 사람은 삭제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제3취득자 문제가 나옵니다. 제3취득자인데 가령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다. 그럴 때 여기에 을이 저당권 설정했는데 이 저당권 설정 이후에 병이 소유권 취득했다, 지상권 취득했다, 전세권 취득했다. 그래서 소지전이라고 암기하라 그랬죠. 소지전.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취득한 사람은 우리가 제3취득자라 그래요. 제3취득자. 그럼 제3취득자는 요 저당권 설정 이후에 들어왔으니까 불안하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첫째 근거가 경매가 들어갔을 때 경락받을 수 있어 경매이 될 수 있고 요 제3취득자가 변제할 수도 있었고 이때 근데 변제했을 때는 채무자가 반대하더라도 채무자의
반대, 의사에 반해서도 변제가 가능하죠. 반대하더라도. 두 번째는 만약에 변제기가 만약에 이게 1,000만 원이었다. 그러면 요 1,000만 원 변제기가 9월 1일이다. 그러면 9월 1일 이후에 변제해야 되지. 변제기 도래 전에는 변제기 도래 전 예를 들어서 8월 달에는 변제할 수 없는 거야. 변제기 도래 후에 돼요. 세 번째는 이때는 원금하고 지연이자, 지연배상은 1년분과 합하면 돼요. 원본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소지전이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 이 사람들이 여기다가 필요비, 유익비를 투입했어요. 그래서 필요비하고 유익비를 투입했다. 그럴 때 이 경매가 들어가서 매각대금이 들어오죠. 그러면 필요비, 유익비는 사실은 이 사람들은 점유자고 그 다음에 뭡니까? 농락 받은 사람은 회복자겠죠. 점유자 회복자 근거에 준해서 비용을 매각대금에서 우선 상환 청구권이 생겨요. 우선 상환 청구. 우선 상환 받을 수가 있어요. 비용 우선 상환 청구권 367조. 이게 근거 조문인데 문제는 여기 판례가 출판례가 제3취득자가 아닌 사람은 예를 들어서 물상보증인은 제3취득자가 아니죠.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가 아니까 비용의 상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죠? 그 다음에 후순위 저당권자냐 근저당권자도 제3취득자가 아닙니다. 에? 그래서 물상보증인이나 후순위 근저당권자 저당권자는 제3취득자가 아니다 아니라 소지점 제3취득자입니다. 자 보면은 거기에 그런데 증축 비용을 투자한 자 그거는 소지전이 아니죠. 에? 소지전이 아니죠. 증축 비용을 투자한 자는 물건 산 사람 아니잖아. 투자한 자지. 그 대가로 건물에 대한 공유지분을 이전받았다 하더라도 저당권이 실행되었더라도 우선상환, 매수대금에 우선상환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저당권이 나대지에 설정된 축조된 후, 나대지에 건물이 축조된 후, 그 다음에 토지와 건물이 일괄 경매되더라도 건물의 매수대금으로 우선상환 받을 수 없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26번 저당권에 관해서 틀린 걸 고르시오. 채무자가 저당물을 손상 멸실하가 한 때는 즉시 기한이익 상실해서 즉시 돈을 갚아야 돼요. 그 다음에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권 설정 전에 그 부동산의 권원 없이 부합된 물건에 미치겠죠? 미칩니다. 부합물 종물에 미치잖아요. 미치지 않는다면 틀렸습니다. 공유 지분에도 저당권 설정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저당부동산의 전세권 취득한 자, 저당부동산의 전세권 취득한 자는 소지전이죠. 소지전. 제3취득자죠. 저당권자의 그 부동산 담보 채권을 변제하고 소멸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에 설정된 저당권 효력은 맨 마지막 줄 나중에 대지권에도 미친다 그랬죠. 그 다음에 27번입니다. 갑은을에게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을의 X토지상에 저당권을 취득했습니다. 그 후 병이 그 X토지에 저당권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저당권자가 둘이죠. 옳은 걸 고르시오. 그러면 갑은 을에 대한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을의 X토지에 갑이 저당권 설정했고 후순위권자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취득했고 그 병이 또 후순위 저당권자를 또 취득했어요. 병이 저당권자 둘입니다. 지금 그럴 때 갑은 옳은 걸 고르시오 그랬죠. 갑은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해서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죠. 틀렸습니다. 을이 갑에게 이행기의 피담보 전부를 변제하면 갑은 말소 등기하지 않아 소멸하죠. 이건 맞죠? 2번이 답입니다. 저당권 등기는 효력 존속 요건이므로 갑의 등기가 불법 말소되더라도 갑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죠?
틀렸습니다. 말소 회복해야 되죠. 간명의 저당권 등기가 불법 말소된 후 병의 경매 신청으로 제3자가 매각됐습니다. 그러면 말소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까 등기가 불법 말소됐는데 매각됐다. 말소 회복 안 된다 그랬죠? 틀렸습니다. 만약 병명의 저당권 등기가 무효입니다. 간명이요. 그러면 병의 저당권이 존재하더라도 그럼 병은 이해관계인이죠. 갑과 을이 그 등기를 다시 사용한다는 유용은 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무효 등기 유용은 무효 등기를 다시 사용하는 것은 이해관계인이 없어야 되죠. 근데 유용은 근데 이때 이게 무효가 됐다. 이걸 다시 사용하려고 하니까 이해관계인이 있죠. 그죠? 그러면 다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28번 갑은 그 소유 나대지 엑스토지에 을의 저당권 설정한 뒤 건물을 신축했어요. 옳은 걸 고르시오. 아까 일괄역매죠. 갑은 나대지 그 나대지에다가 저당권 설정해서 여기에 갑의 나대지에다가 어디가 있냐 여기죠. 갑의 나대지에다가 건물을 신축했어요. 을의 저당권 이 나대지에 저당권 설정하고 그다음 건물을 신축했어요. 네? 그러면 그때 옳은 걸 이거 일괄금의 청구입니다. 옳은 걸 고르시오. 엑스토지의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 개시 결정 전에 갑이 A에게 건물을 소유권 이전했다면 갑이 소유하고 있지 않죠? 네? 아까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 그랬죠?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괄금에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틀렸어요? 니은 을의 저당권이 실행되어서 B가 엑스토지를 매수하고 매각 대금을 다 냈습니다. 법정지상권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없었죠? 네?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습니다. 설정 당시에 건물이 없었잖아요. 취득할 수 없어요. 저당권 티그 설정 뒤 엑스토지의 통상의 강제 경매가 실시되어서 C가 토지를 취득했습니다. 자, 그러면 강제 경매는 우리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매매, 기타 원인으로 포함되죠? 그러면 이때는 처분 당시 건물이 없었으니까 관법은 취득하지 못하죠. 맞죠? 이것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을 저당권 설정 뒤 이거 조심할게. 하나 조심할게. 지금 법정지상권 있잖아요. 법정지상권하고 관습법상하고 법정지상권하고 두 개인데 이것도 첫째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하고 두 번째 저당권 설정 당시에 동일 소유죠. 동일 소유해야 되잖아. 그리고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죠. 근데 관법은 처분 당시죠. 처분 당시에 건물이 존재하고 두 번째가 처분 당시에 동일 소유해야 되죠. 세 번째가 철거 특이하게 없어야 되잖아요. 철거 특이하게 없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이 처분은 매매, 기타 원인으로 소유자가 달라지는데 기타 원인에 증여한다. 그 다음에 강제경매를 한다. 이 강제경매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강제경매. 여기에 설정해서 요거는 이 임의경매는 이 경매는 366조로 갑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강제경매는 관법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동일 소유죠. 그 다음에 처분 당시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어야 되잖아. 근데 여기에서는 저당권 설정 당시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여기 강제경매가 들어가 버렸잖아. 강제경매가 들어갔을 때
그러면 그때 건물의 존재 여부. 그러면 강제경매에 건물이 들어갈 때는 동일 소유였잖아. 그죠? 그러면 동일 소유 건물의 존재 시기는 이때는 요 저당권 설정 기준으로 본다는 게 판례예요. 강제경매에 들어갈 때는 처분 시에는 동일 소유잖아. 그죠? 근데 이때 동일 소유 여부냐? 동일 소유 여부다 할 때 법정기상권이니까 관수법상 법정기상권이 동시에 인정할 때 그때 강제경매 여부의 동일성 여부는 이 설정 시기주의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보면 X토지의 통상 경매가 강제경매라고 있잖아요. 강제경매가 실시되어서 C가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취득했다. 그러면 사실은 저당권 이미 설정돼 있잖아요. 설정돼 있는 상태니까 설정 당시에 동일 소유지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없었죠? 없었죠? 그러니까 저당권과 강제경매가 이중으로 적용될 때는 그때는 강제경매 시간이고 저당권 설정 시로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관법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 그다음 리을 저당권 설정 뒤 D가 X토지를 매수해서 취득해서 그 토지를 필요비 지출했습니다. 그러면 을의 저당권 실행되면 D는 경납대금에서 저당 X가 소유권 매수해서 취득했으니까 소유권 취득한 거죠. 소지전 맞죠? 우선 상환 받을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자, 29번입니다. 저당권에 관해서 틀린 걸 고르시오. 저당권 설정자가 설정 후 건물을 축조했는데 경매 당시 제3자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럼 일괄경매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틀렸습니다. 채권자, 채무자, 제3자의 합의가 있고 채권이 실질적으로 제3자에 귀속됐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등기는 유효하죠? 맞습니다. 설정행위는 처분행위이므로 처분 권리, 권한 가진 자만이 설정할 수 있죠? 4번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저당권 이전의 부득이 등기 방식으로 무효인 저당권 등기를 다른 채권자를 위해서 유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없으면 이해관계인이 없으면 이게 무효잖아요. 이게 무효. 그럼 이게 저당권이다. 그럼 이 저당권이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서 1번에 저당권자가 갑이잖아요. 그지? 갑인데 이게 이 사람이 저당권자가 아니고 병이 저당권자로 하고 싶은데 요 저당권을 이용하려고 그래. 무효인 등기를 이용하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부기등록 1-1. 그래서 1순위 그대로 유지하고 1번 저당권 이전 병으로. 그러면 요가 지워버리면 요 저당권 그대로 이용하는 거죠. 이해관계이 없으면 이해갑니까? 자, 그 다음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 소멸 후 그 말소 등기 전에 아까 전부 명령을 받아서 저당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어도 저당권 효력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30번 저당권에 관해서 틀린 걸 고르시오.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소유자가 그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그러면 저당권자는 교환가치 실현이 방해될 염려가 있으면 저당권 방해배제 청구할 수 있잖아요. 방해배제 청구니까 공사중지 청구할 수 있어요. 방해배제로.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소유자가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해서 보존 등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당권은 건물에 미치지 않죠. 그래서 저당권 효력은 건물에도 미친다. 그럼 틀립니다. 토지 건물은 별개잖아요. 근저당 확정된 피담보채권이 최고액을 상회합니다. 그러면 근저당권자와 채무자 겸 설정자가 그때 전부를 다 갚아야 돼요. 갚아야 근저당권의 효력이 잔존채무에 미친다. 변제할 때까지는 잔존채무를 미치는 거죠. 그래서 최고액이 1억 2천인데 확정했던 1억 5천이다. 그러면 채무자면 설정자는
1억 5천을 다 갚아야 돼요. 갚지 않으면 잔존 채무를 미친다는 거야. 기본 체크 근저당은 조금 이따 할 거고요. 기본 계약인 당좌 대월 계약에서 발생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근저당은 결산기가 도래한 이후에 발생한 약속금 채권의 결산기 도래에 미치지 않아요. 결산기 도래 후라면. 그 다음 5번 저당권 설정 전에 저당부동산의 지상권 취득한 자 그러면 영향을 미치지 않죠. 저당권 실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잠시 쉬었다 할까요?